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값싼 원료로 불량 비료를 만들어 수십억 원어치를 1,700여 농가에 판매한 비료 제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량 비료로 정부 보조금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비료업체. 자치경찰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추며 확인합니다. 제주시가 불량 비료를 만들어 판다는 민원이 접수돼 업체를 고발하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해 5월 비료 원료 가격이 오르자 다른 업체 대표와 짜고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를 대신 쓰는 방식 등으로 불량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업체에서 제조된 불량 비료는 20kg들이 46만여 포대, 9,300여 톤. 이들은 농가 1,700여 곳에 판매해 5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화학 원료를 섞은 유기질 비료를 친환경 비료로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또 각종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유기질 비료 보조금 6억 2천여만 원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비료 생산업 등록증에 표기된 원료 투입 비율대로 비료를 생산한 것처럼 각종 원료 수불 대장 등 그리고 세금 계산서 등을 위조해서 해당 업체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신 건 없으세요? 좀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엉터리 불량 비료를 제값에 주고 산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성분 표시되는 것을 보면서 비료를 구입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사용하는 건데 허위 표시이고 잘못된 거라면 한내 농사를 그 비료 하나로 해서 망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불량 비료를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해돋이를 한라산 정상에서 본다면 장관일 텐데요. 한라산 야간 산행이 코로나19로 2년 만에 재개되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예약이 치열했습니다. 탐방 사전 예약이 1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과열되면서 예약 QR코드가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한라산 탐방 예약이 양도됐습니다.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인데 양도 가격은 2,000원입니다. 제주도청 민원 게시판에는 탐방 예약지에 중고 거래를 신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탐방 예약 QR코드 2개를 5만 원에 샀다는 증거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해당 앱에는 제주에서도 탐방권을 구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올라가는 사람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거나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 달씩 넘는다라는 소식에 좀 몇 번 접해가지고 혹시나 저도 신청을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글을 올리게 됐어요. 한라산 새해맞이 야간 산행은 코로나19로 2년 만에 허용됐는데요. 이곳 성판항 코스에 1,000명, 관음사 코스에 500명인데 온라인 예약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예약은 무료로 1인당 4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약 QR코드가 있으면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뒤 입산할 수 있는데 인원이 많을 때는 신분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중고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열기가 과열되다 보니 특정 산악회가 국립공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예매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1인이 4명을 예약할 수 있다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본인 여부 확인 절차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한라산 국립공원은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탐방 예약 QR 거래를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새해 첫날에는 QR코드와 탐방객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해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별 개수 조정이 마무리됐는데도 도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줄이고 늘렸는지 구체적인 개수 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7조 원, 교육청 1조 5천억 원대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지난주까지 상임위원회별 개수 조정이 끝났고 내일부터는 14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개수 조정 결과를 공개한 곳은 교육위원회뿐.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학생 통학 지원과 교직원 국외 연수 예산 등 327억 원을 삭감한 뒤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특성화고 지원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예산을 다루는 나머지 5개 상임위원회는 전체적인 삭감 규모만 공개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환경도시위원회 147억 원, 농수축 경제위원회가 125억 원 등 모두 505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삭감하고 어떤 항목을 늘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세부적인 삭감과 증액 등 개수 조정 결과를 공개해왔지만 올해는 비공개로 바꿔버린 겁니다. 도의회 관계자는 본 심사인 예결위 심사 전에 공개되면 혼선을 줄 수 있고 증액 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도 필요해 상임위별 조정 내역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다른 지방의회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수 조정 결과를 공개하는 곳이 늘고 있어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운 이 도의회에 들어서 초반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떤 시민의 눈높이와 유리된 그런 의정을 하고 있다는데 매우 안타까운 마음. 특히 도의원들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증액 항목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다 예산 심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천연보호구역인 서귀포 문섬과 범섬 앞바다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부활됐습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는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바다를 공개 제한구역에서 제외하고 스쿠버와 어로 활동 등을 위한 상륙을 허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공개 제한고시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상 레저 활동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곶자왈 공유운동이 시작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유지 곶자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주 곶자왈 공유화 재단에 따르면 테디밸리 골프리조트의 모 기업인 JSNF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곶자왈 16,000제곱미터 감정평가액 1억 3천만 원어치를 기증했습니다. 업체 측은 골프장에 도네이션 홀을 운영해 곶자왈 공유화 기금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야산에서 말을 불법 도축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말을 도축한 70대 남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야산에서 말을 불법 도축하다가 동물보호단체에 적발됐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자동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차량에서 탈출해 줄을 잡고 있던 60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주차된 차량을 빼다 바다로 빠졌다는 운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창작오페라 순이 삼촌이 한국문화콘텐츠 비평협회가 주최한 제1회 세상을 바꾼 콘텐츠상에 선정됐습니다. 순이 삼촌은 4.3이라는 아픈 역사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오페라로 창작해 완성도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 제주도 건축대전이 제주문예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건축대전에서는
제주 건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아 대상작으로 선정된 주유범 정은비 씨의 작품 등 수상작 10넉 점이 전시되고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됩니다. 제주도 건축대전은 2016년부터 제주도 미술대전 건축 부문에서 독립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성과 공유회를 열어 일회용품 없는 제주를 위해 올 한 해 추진한 우유팩 자원화 수거 체계와 분리배출 인식 개선 캠페인 등 공동 캠페인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행정안전부 공모로 13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민간과 대학 등 33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송승천 전 제주도 씨름협회장과 전정배 현 제주도 체육회 부회장이 차기 체육회장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늘 15일 체육단체 관계자 255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